오도별에 있는 금액에서 조금씩 띄어가지고 계약기획보증 주권이 맨 밑에 공사 총괄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업 오더에 대한 거에도 계약기획보증 주권이나 법적적인 우리 계약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비용까지 다 무시를 하는 거야. 지금 발전소에서 이 절차서를 만든다는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 어떤 게 맞는지 변호사들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용도도 이게 발전사하고 마찰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일단 하자는 대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나오는 어필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바꿔야 돼요. 네? 그대로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불법 하도급에 관한 얘기가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서를 내고 내려가기 때문에 발전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다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발전소에서는 걸 너무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되는 발전산업에서 실제 투입 인력과 집행 인력을 강화한 농업이 계약, 농업비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기관의 실집행 임금을 점검해서 미집행 시에 계약 금액을 감액을 하겠다. 이게 여기 얘네들이 문제한 거예요. 근데 발전소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적정 농업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그냥 쭉 운영하면 되고 신규 계약된 거에도 지금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성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셔서 고성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운전 부분에서는 이게 제외가 돼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여기 보면 연료환경설비 운전 개측요격 등은 21년도 10월 1일부터 2005년부터 농업의 95%까지 적용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중농업에서 집어넣을 때 운전 비용은 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근데 내려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운전은 한 95%, 공사비 95%지만 직접 농업이 95%가 아니고 전체에다 95%. 거의 본사관리를 포함하니까 100%가 넘잖아요. 그죠? 운전은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실적 관리도 연료환경설비 운전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혜택권을 줬는데 여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여기 점수가 50점 50점이에요. 50점 50점이면 100점 기준에서 기술평가가 50점이고 가격에 대한 점수가 50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50점이 한 개만 딱 50점이 아니고 50점에 대한 구간이 형성이 돼. 50점에 대한 구간이. 그러면 이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업체가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 업체가 추천했다. 그럼 이 안에 한 10개 회사가 들어요. 이 만점 50점에 대한 비율에서.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중에서 50점 맞은 회사 중에서 10개 중에 제일 낮은 자가 낙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균형 가격이라고 해서 균형 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부터 바꿔라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성 하이와를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에 인천하던 방식하고 이거 적용을 하면 한 1.3% 정도가 올라간다. 1.3%. 1.3%면은 100억에서 1억 3천 정도. 그러니까 별로 해당은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또 회사에 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그 기타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사업사하고 그 전에 이제 협의를 한 거에서 사업소에서 수주를 하는데 본사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래서 공지를 한번 했죠. 체크하라고. 그 사업소에서 거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빠진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가 그게 발생을 할 때 주시를 하고 있다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수주 활동을 해야 될 때 본사하고 연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거는 빼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사업소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본사하고 협력해서 그 상황이 발생되면 수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나온 상황들 중에 지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한 건데 하나는 동해 ESS 설비 설계 분야이 여기 이제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ESS 설비가 또 공량 조사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얘는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동서발전은 설계를 못했는데
투입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해달라 해가지고 동해사업소에서 이거를 동서발전하고 협조를 해서 금액을 증가시키는 거야. 사업 발전 계약 금액. 새로 수주하는 거는 똑같아. 그죠?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새로 수주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우리한테 집행하는 거를 과하게 하는 거를 과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수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술팀장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다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걸 찾아서 설계금을 증액시키는 거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새로 수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오버를 할 때 오버월 투입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가서 협의해서 올리는 거. 네? 새로 수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술팀장의 역할이 그만큼 난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경주사업소에서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을 등록을 해달라. 이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 21년도 4월부터 기계설비 점검에 등록된 자가 여기 성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설비에 대한 게 없어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나는 이게 왜 경주에서만 얘기 나왔나 싶어. 다른 데도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경주하고 설계된 거는 여기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을 등록을 금연망까지 모셔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업무 본관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실험실 등 요 설비에 대해서를 검사를 또 받을 거거든요. 내년에. 그때 그거를 우리 업무로 포함시켜서 계약 금액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다른 사업소도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상황을 잘 보면 됩니다. 보니까 평방메타 아니고 뭐 3만인가 3만인가 얼마 이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기준이 또 있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각 사업소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는 일단 12월 달까지는 이걸 등록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 고성사업소는 경상정비 설계 공량이 얘네들이 좀 많이 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식스텐스가 있는데 식스텐스를 이중으로 집어넣었어. 두 배로 감액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비는 영흥발전소보다 설비는 큰데 영흥이 870이고 여기가 10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큰데 설계 물량은 작고 설계 공량은.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적용을 다시 해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한 83%의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좀 증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관은 뭐냐면 사업소에서 일단 사업소를 건드려. 그죠? 사업소에서 사업소를 건드려. 그리고 각 사업소하고 이 설계가 틀린 거는 본사에서 체크해서 내려줘요. 그거는 가지고 있죠? 설계가 다른 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 이번에 정리를 하나 또 한 게 있는데 그것도 받았나 보네. 아니 그건 안 했어. 그건 안 받았어. 그걸 내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 얘네들하고 발주자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죠? 영도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추진해야 되고 대구 사업소는 계약이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그죠? 네. 10월 말까지인데 여기 이제 발전소에 있는 그 발주하는 그 동향을 가지고 대구 사업소가 남부 기준으로 발주할 필요는 내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진짜 다른 데가 경쟁 발주가 나올지 그것도 모르니까 대구 사업소는 대구 사업소대로 그때까지 계속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발주를 할 건지 그 동향을 알아야 내려가서 대구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일단 내부적으로는 오기 발전사 발전사 할 적에 기준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잡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려요. 아마 그래서 또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남원발전에서 왔던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2월 말에 또 가요. 원효 실장도 원래 2월 3월달까지 있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실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요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본사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인지를 찍어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리고 저기 공량조사를 저희 원자력은 4월 달에 공량조사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다시 또뭐 내보내더라고요 원자력은. 그래서 그리고 화력은 이번에 지난번에 그 원가조사 용역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이거를 수주해가지고 이번에 14일날 그쪽 이사가 고이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원자력부터 자기네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하면서 조만간에 발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 별거는 없어요. 이게 보면 이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작년에도 이거를 여기 상업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3년에 대한 계획을 달라 하는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3년, 실적을 5년에서 3년. 근데 거의 대부분 사업소가 3년 이상을 우리가 다 운영을 했으니까 기간을 채워서 우리 실적을 줄 건데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경쟁기업으로 수주해서 하니까 경쟁기업은 낙찰률이 80%, 79.99% 정도 되고 그리고 수의계약은 85.64%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낙찰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다음 KFS 같은 경우는 뭐 92%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이제 감안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건 나중에 발전사고 얘기할 거다. 근데 공량은 일단 걔네들이 하는 공량하고 우리가 하는 공량하고 좀 딸리면 안 돼.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설계가 되고 거기에 또 경쟁문을 다시 또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량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정책적으로 보면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석탄 운전도 한 명이 운영하던 거 다 못하게 하고 사람 투입해가지고 막 운영하잖아. 그래서 2인 1조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이제 태양광이라는 그러니까 신재생설을 제가 혼자가 있는 설비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전부 다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1인 1조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한테 이 어필을 할 때 공량에 대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1인이 작업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명시해서 줘서 본사에서 취업을 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량을 2인 1조로 바꿀 수 있도록 어필을 한번 할 수 있는 거로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태양광은 연차 점검을 할 때 멀리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가지고 정비하고 여기 들어가는 공량은 뭐냐면 최소한 2명이서 여기서 작업 준비를 시작을 해서 차를 몰고 차를 가지고 떠나서 도착을 해서 정비 끝내고 거기 다시 또 차 타고 와서 여기서 공기도 풀고 세면하고 옷 갈아입는 시간까지 다 포함한 게 공량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량은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하려.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거기가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복합설비에서 우리가 그 전에 있는 공량을 이렇게 보면 뭐 30% 가동률 기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설계를 할 때 30% 가동률 기준으로 된 공량을 가지고는 30% 가동된 발전소 설계를 해야 돼.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석탄 설비는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석탄 설비에 설비를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설비 개선을 위해서 중단을 시킨다고. 그죠? 그러면은 그 공량만큼이 또 빠져. 상업소 작업도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명시를 안 해주면 그게 100% 가동된 걸로 혹시라도 반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각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량을 보낼 때 가동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지가 되어 있는 게 또 명시가 되는 게 또 올라와요. 취업하기 좀 까다롭겠지만 일단 자료는 다 제대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량하고 사업소에 가동된 이율하고 이거를 판단이 잘 되도록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부의 그 얘기를 하면서 안전 관련돼서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투입비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사고, 발전사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입비를 직접 분양을 넣어다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남부에서는 넣겠다. 다른 데서는 검토가 되겠다. 막 이렇게 되는 와중에 여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얘네들은 뭐냐면 그걸 고정 공량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고정 공량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할 때 뭐 설비에 대한 각 율에 대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 집어넣어서 공량을 하면 직접 인건비를 포함을 하잖아. 예? 근데 이거를 여기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공량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각 사업소에서는 안전팀장, 품질안전 팀장 있죠? 예? 그리고 국민대 안전담당자 품질담당자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품질에 대한 거는 간접농업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안전에 대한 거는 직접 투입비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위에 있는 팀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안전관리자는 다 안전으로 공량 설계에 반영을 해서 보내라. 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공량이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체크를 해서 그 내용이 좀 틀려요. 여기 대한 거는 좀 내용이 얘네들이 요거를 줄 거예요. 이거를 요 양식을. 근데 보면은 투입 공량이 할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할증에 들어가는 거를 OT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얘네들이 약간 바꿔서 주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업소에다 기술팀장한테 다 보내줄 거고, 요거는 그림 파일이니까 요게 엑셀 파일로 얘네들이 양식을 이번 주 내로 줄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그거는 그때 내가 다시 또 사업소로 보내. 원자력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원자력이 확정이 되면 그 양식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요 양식이 이렇게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거하고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정을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요 일정이 보면 여기 이해관계자 간담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사업소 검토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저기 질문사항 받아서 취합을 해서 공량조사표를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빠져버렸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벌써 10월 말인데 여기까지 끝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10월 말에 주는 거예요. 조사 양식을. 근데 이 공량을 언제까지 하냐? 12월까지. 2개월 안에 이 작성을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2개월 동안 끝나는 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는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조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미리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아까 같이 뭐 이제 특기사항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자는 거잖아요. 기록을 해서. 네? 거기다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뭐 수정 보완을 한다고 수정 보완이 이게 뭐 제대로 되나? 레포트가 이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공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요 안에 잠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비가 다른 쪽에 다른 회사가 와서 할 수는 있어도 일단 설계 공략은 제대로 챙겨서 넣어서 그 공사를 우리가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일정이 바빠가지고 이거는 사업에서 담당자가 한 명씩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사적으로 담당자를 한 명을 할 거야. 유성원 대리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거는 오늘 얘기한 대로 담당자를 정해서 내가 얘기한 대로 특기사항은 여기다 다 표기를 하고 이게 이인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특히 고성 같은 경우는 아까 83%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 늘리거나 최소한 영도만큼 설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량조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공량조사를 고성급까지 포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공량조사 한 거 가지고 여기다 비교를 해서 다른 데 나가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도 이 공량조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 그건 남동에서 결정을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가 정해져서 뭐 질문사항 있어요? 지금 저기 대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에서 굉장히 이제 부분이
저희 보고 이제 그 우리가 금상중기 기간 동안에 필요한 공량을 좀 산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시간만 한번 언제도 한번 보내드리는데 아마 그게 이제 우리의 실 공량 그래서 뭐 TMU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예방 점검 관련해서 뭐 정비 관련해서는 오다가 확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고 점검 관련해서는 연간 계획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해서 뭐 얼마씩 된다고 나열해서 시간대를 잡아서 정리했고 기타 예를 들어서 간접 인력 관련해서는 뭐 교육부터하고 이런 것들 다 사무실에서 판정을 좀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 기준하고 아마도 이제 나중에 달라면 그걸 저쪽에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양식하고 이 양식하고 접목이 가능한 건지 틀리죠. 이거 준수를 할 수는 있겠지. 아니 걔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이게 자꾸 이제 다가오니까 여기 대상은 뭐냐면 발전 5사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거. 네? 대구 사업소는 아니에요. 네. 네. 아니니까 이 양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지. 근데 걔네들이 공연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양식을 준해서 우리가 작성해서 줘도 되긴 되는데 뭐 그렇게 하고 할 필요가 있나? 걔네들이 원하는 양식. 아니 이제 걔네들이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걔네들을 처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작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의로 작성했고 그 양식을 좀 받아서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맛이 안 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임의로 작성을 했는데 그건 걔네들하고 소리해요. 네, 그러고 저기 그 고성 같은 경우에는 네? 고성은 보통 SPC는 다른 데도 다 동양도서가 빠져 있는데 왜 거기 고성은 설계한 대로 설계를 하느냐? 거기 좀 특이해요. 왜냐면 남부는 본사에서 발주. 대구는 남부에 대한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본사에서 발주가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정농업이 시범사업에도 빠져 있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면 돼. 네? 저기 춘천도 마찬가지고, 북평도 마찬가지고. 지들끼리 하면 돼. 본사에서 관련 안 해, 발전원사. 근데 고성은 SPC로 해서 되긴 됐는데, 본사에서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 적정농업이 시범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 그리고 발전원사에서 하는 대로 전부 다 평가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죠? 그래서 거기는 SPC가 아니야. 그죠? 다른 데 지분이 들어가 있는 발전이긴 한데, 그건 남동발전에서 발전 5사에 대한 적용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설계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지. 네. 이걸 왜 지정한 대로 까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냐고. 네. 이건 안 맞는 거잖아. 예.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갖고 돼 있는. 그리고 거기 또 뭐냐면 간접비로 돼 있는 부분 중에 입찰 고지에 나와 있는 이 인원만큼을 집어넣으라 하는 인원의 수가 그걸 넘어. 그지? 직접 인력 공량은 작게 해놓고 간접 인원 비율을 더 집어넣으라고 해서 안전도 몇 명씩 집어넣으라고. 용접사도 4명 들어. 품질도 품질 2명인가? 네. 품질 2명에, 안전 2명에.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간접 노비가 그보다 훨씬 높아져.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직접 분양을 깠어. 그거는 충분히 어필을 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는 SPC랑 그거는 걔네들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적정 노비 시험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연차 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 소장단에 얘기하면서 화력 쪽에서 동두천 사업소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여태까지 우리가 운영한 거를 뭐가 잘못됐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했어요. 거기 저희 전문님이. 근데 난 그걸 들으면서 난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전에 저기 포천 민대발전 전문하는데 거기는 운영을 누가 하냐면 일진에서. 근데 거기는 일진이 그 전에 운영하던 사업 거기가 동두천하고 비슷해 운영이. 근데 거기는 인원이 30명 발족을 했어. 30명 갖고 공사를 일진에서 하는데 그때 내가 주차를 할 때 30명 갖고는 도저히 못한다. 부회장님하고 이제 둘이 이견이 생겨가지고 부회장님은 30명 갖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동두천에 78명 갖고는 못했는데 많이 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아니 발주자가 30명 되라고 하니까 30명 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니까 30명 넣고 나중에 인원이 부족하면 너네들이 늘어난 대로 넣었으니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더 받아야죠.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는 정비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무책임하시니까 32명 들어갈 거를 공명을 잡아서 추찰 공장을 뽑자.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콜센터에 갔어요. 사람이 25명 갖고 30명 갖고 운영이 안 되는데 25명 갖고 그러면 발전사하고 거기 기계부장하고 얘네 유진회하고 회의를 하는데 좀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 나와갖고 내가 거기 그 포천 민자 그 공무부장이면서 그 사람이 기계부장인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계약금액이 얼마야? 그랬더니 내가 쏜 금액보다 1인당 1,000만 원인가 빠져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빠져요. 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갖고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5명 갖고 오는데요. 그거를 일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포천 민자 발전사에서 그러니까 다 25명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잘해요? 그러니까 못하죠. 신입사원 갖고 그래도 뭐 어떻게 우리가 봐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동정하시면 돼요. 욕을 했을 거야. 그지? 이 새끼들이 그 금액에 한다고 했는데 아주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들 다음부터는 안 써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거기는 발전사고 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발전사하고 대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동부천을 왜 잘하지 못하고 지금은 몇 명이 더 30명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문제가 잘해야 된다. 첫째는 싸우면 안 된다. 발주자 싸우면 끝난 거야. 못하러 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번에 뭐 영업회의니 뭐니 다 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유대관계가 하나 중요하고 싸우면 안 돼. 이쁜이한테 떡 하나 주는 거야. 예산 얘네들 다 갖고 있어. 나도 그걸 해가지고. 발주자는 예비 금액이 있어. 예비 금액을 누구한테 줘? 덤비는 놈한테 아니야. 나하고 의견이 잘 맞는 사람한테 예비 금액을 주고 쓰이지. 그래서 걔가 좀 더 평가를 잘 받게 해주지. 그래서 그거를 사업소 가서 이렇게 할 때 이 카운터 파트너가 각자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절대 싸우지 말아라. 그걸 좀 강조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다음에는 뭐예요? 점심 먹고 지금 다들 그래. 15분만 쉬었다가 35분까지 바로